모텔 침대에 누워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을 때 65세의 낡은 심장이 20살 청년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가슴을 어루만질 때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젊음의 열정이 깨어나며 서로의 체온이 섞이는 그 순간 나이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던 것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면 무릎이 비명을 지르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턱에 찰 정도였으며 담당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더 안 좋아집니다.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한 자전거였는데 65세 은퇴한 지 5년이 지나 가슴에 불꽃 하나 없이 살아가던 제게 그저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의 가을을 뜨겁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중고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비싼 것도 아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처음엔 아파트 단지 주변만 돌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자 용기가 생겨 한강 자전거 길로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는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젊은 시절의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30살 때처럼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느낌이었고 점점 자신감이 생겨 멀리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원 게시판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포 평화누리 자전거 동호회 신입회원 모집이라는 글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라졌는데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건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진 요즘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슈퍼 아주머니와 경비원 아저씨뿐이었으니까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웃다가도 문득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외로움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고 토요일 아침 모임에 나가기로 했는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모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했는데 오랜만에 신경 쓰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동호회 회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는데 저는 구석에서 혼자 자전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어색함에 땀이 났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온 게 실수였을까 싶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 동호회 총무인 민혜진 씨였습니다. 62이라고 했지만 활력 넘치는 모습이 훨씬 젊어 보였고 눈이 웃을 때면 달처럼 반짝였으며 말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단발로 자르고 있었는데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귀여워 보였고 이 선생님 이름표 붙여 드릴게요. 그녀가 제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닿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그리웠던가요? 처음이시니까 오늘은 천천히 따라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부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코스는 김포에서 출발해 행주대교를 거쳐 아라뱃길까지였는데 생각보다 긴 코스에 당황했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호회 총무가 신입을 챙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지는 거였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처럼 말이죠. 행주대교를 지나 잠시 쉬는 시간이었는데 강변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혜진 씨가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고 멀리 작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으니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색이 더 진해지고 소리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고 저기 무지개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가에 스쳤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는데
분명 나이 지긋한 어른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있자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고 문득 젊은 시절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심장이 빨랐던가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가 말했고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왠지 그 말에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했고 그녀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느껴졌습니다. 담백하고 은은한 마치 봄날 들꽃 같은 향기였는데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앞서가는 혜진 씨의 뒷모습을 보며 페달을 밟았는데 무릎은 이미 아프기 시작했고 허벅지는 불이 붙은 듯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보다 뒤처질 수는 없었는데 남자인데도 그녀보다 늦을 순 없다는 이상한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고 이대로 쓰러지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어디선가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 힘으로 페달을 밟았는데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어요. 중간에 혜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체력은 남아있어요. 실제로는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던 건 아내의 눈치, 아이들의 눈치, 상사의 눈치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주변의 시선만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는데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그녀에게 말이죠. 땀이 뚝뚝 떨어졌고 셔츠는 이미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혜진 씨가 종종 뒤를 돌아보며 저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저에겐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듯 저는 그녀의 미소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고 아라뱃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완주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는데 혜진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이 선생님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는데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았을 때의 기쁨 특히 그 사람이 혜진 씨일 때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 처음 연애할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동호회 회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늘의 코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았는데 그 중에서도 혜진 씨는 유독 밝게 웃으며 모두를 챙겼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혜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건넨 잔에는 동동주가 담겨 있었는데 힘드셨을 텐데 한 잔 하세요. 피로가 풀릴 거예요. 동동주 한 잔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는데 한 잔 두 잔 그녀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지난날의 이야기, 그리고 자전거를 시작한 이유까지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8년 전에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혜진 씨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가 사라졌는데 외롭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바람 맞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는데 저도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다가 자전거를 타면서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으니까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애들은 다 크고 나니까 저보다 자기 삶에 바쁘더라고요. 가끔 전화 오면 반갑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혜진 씨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참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느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 남편은 살아있을 때도 늘 바빴거든요.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저 역시 아내와의 관계가 그랬으니까요. 서로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혜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인 것 같아요. 혜진 씨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제 손을 쥐어주었고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회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와 혜진 씨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머 갑자기 비가 오네요. 혜진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인근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옷은 흠뻑 젖어 있었는데 이 근처에 모텔이 있을 거예요. 일단 비를 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급하게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젖은 옷을 말려야 했고 이미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는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혜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이 시간에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괜히 그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전류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고 혜진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녀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말이죠. 아니 저기 샤워하고 오세요. 감기 들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욕실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와 함께 제 심장 소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던가요? 아마도 30년도 더 된 일일 겁니다. 혜진 씨가 욕실에서 나왔는데 모텔에서 제공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얼굴은 물기 때문에 더 맑아 보였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샤워하고 올게요. 제가 말했는데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지만 몸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언제나처럼 늙고 지친 65세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는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혜진 씨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본 그녀의 실루엣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향기가 느껴졌는데 비가 그치지 않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말은 필요 없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온기가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고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닿았으며 그 리듬에 맞춰 제 심장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이불을 덮었는데 몇십 년 만에 다시 느껴본 온기였고 서로의 숨결이 닿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닌 서로의 인생을 증명하는 지도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주름진 손과 제 굳은 살 박힌 손이 만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오랜 시간을 건너온 두 영혼의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창문 너머로 비온 뒤 맑아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혜진 씨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편안해 보였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웠는데 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방어벽을 모두 내려놓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었고 문득 이 순간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제 인생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건 아닐까요? 마음속에 다시 피어난 설렘, 누군가를 위해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정들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눈을 떴는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고 무릎 통증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제 무릎은 괜찮으셨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덕분에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20살은 젊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자전거 모임에서의 만남, 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그녀는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끔은 전철을 타고 교회로 나가 산책도 했는데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청량한 종소리 같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웃는 것 같았는데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음식은 더 진해졌고 하늘은 더 파랗게 보였으며 바람은 더 상쾌하게 느껴졌는데 마치 오랫동안 흑백으로만 보던 세상에 갑자기 색이 입혀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잠들기 전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으며 조그만 발코니에는 다양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했는데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동호회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혜진 여왕벌이래요. 남자들 홀리는데 일가견이 있대요. 원래 그래요. 남자들 다 잘 챙겨줘요. 특히 신입 회원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무시했지만 점점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혜진 씨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걸까? 나는 그저 그중 하나일 뿐인 걸까?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시선이 과연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탈색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뺨, 나이 들어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녀가 왜 특별하게 생각하겠냐는 의문이 들었고 아마도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진짜 사랑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누군가,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단순한 위로 아니면 진심 어린 감정.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던 어느 날 동호회 모임에서 저는 혜진 씨가 새로 들어온 회원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불에 타는 듯했고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녀의 온화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동호회의 다른 남자 회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게 아팠고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요? 문자가 왔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함께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상처받기 전에 먼저 등을 돌리고 싶었던 걸까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마치 10대 청소년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제 모습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텅 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마음속은 흐렸고 무릎 통증도 다시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실제로 심해진 건지 아니면 그저 행복했을 때는 몰랐던 것이 다시 느껴지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혜진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의 말,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요. 혜진 씨의 메시지가 또 왔지만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더 후회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에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제 행동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녀가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인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고 이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혜진 씨가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복잡해서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혜진 씨 때문인가요? 김 씨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는데 그는 다시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그 소문 들으셨나요?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소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오해예요. 혜진 씨는 그냥 따뜻한 사람일 뿐이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김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혜진 씨는 선생님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웃음도 더 밝아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더 즐거워 보이고 우리 모두 느꼈어요. 그녀가 선생님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정말로 제 목소리가 떨렸고 네, 그녀가 선생님에게 말하려고 했대요.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 식사 약속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김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혜진 씨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을 의심하고 그 진심을 못 알아봤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녀가 많이 화났겠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났다기보다는 슬퍼 보였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 씨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진 씨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고 이제라도 그녀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했는데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였는데 제가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는데 저는 점점 더 후회와 그리움에 시달렸습니다. 혜진 씨 없는 일상은 너무 공허했고 자전거를 타도 재미가 없었으며 음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는데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녀의 존재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전처럼 밝지 않았고 어딘가 지쳐 보였는데 혜진 씨 저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 선생님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연신 사과의 말을 했는데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궁금증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심했던 것, 질투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모두 말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고 정말 상처받았어요. 왜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상처받기 싫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어야 해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요. 제가 약속했고 그녀도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의심 대신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더욱 행복해졌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가 말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행복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